네, 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남TV의 닥터 운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오후 8시 59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미리 준비하는 단타 스윙은 오늘 또 비트코인 흐름만 파악하고 흐름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저께 했는 부분을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이 비트코인이 원래는 이 상승 채널을 유지하면서 6,400만원과 5,600만원 이쪽으로 가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시장의 심리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작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문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군 지역에 있던 우크라이나의 반군 지역에 있는 부분을 이제 러시아가 이제 무슨 이유를 달면서 거기에 그 군대를 진출시키는, 거의 뭐 무혈입성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각국에서 제재를 하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사일은 안 쐈지만 땅 따먹기 위해서 러시아가 뭔가 이제 이득을 취하려고 액션을 취했다. 예,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오늘의 이 뉴스를 확인했을 때는 뭐냐, 전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악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속적인 뭔가 추가적인 액션이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불안 심리가 계속 유지가 돼서 시장에 안 좋은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겠죠. 자, 이런 부분은 뭐 추후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현재 상황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비트코인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지표상에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 이렇게 내려오던 하락 채널을 넘어가서 상승 채널을 단기적으로 만들었었는데 요거를 이탈을 했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중요한 가격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 여기 최고점 기준으로 현재 이제 캔들이 이제 몸통에 있는 최고점 기준으로 5,400만원, 예, 그리고 요 앞전에 씌워줬던 여기 5,050만원, 예, 여기가 이제 중요한 박스 구간 저항 부분으로 단기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추세는 현재 이탈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갖고 추세는 이탈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요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 가격이 위치한 자리가 무엇을 뜻하냐면, 제가 과거에도 누누이 한 번씩 이야기했다시피 기술적인 추세 말고도 가격적인 부분에 있었고 현재 이제 추세의 최대 하락폭이 다 존재한다 했죠. 지금 현재 이 흐름에 있어갖고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최대 하락폭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바닥을 잡는다면은 여전히 현재 요 흐름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추세는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면 6,400만원하고 5,600만원 쪽 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BC파 나오고 쌍봉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냐, 2m로 빠지는 거 아니냐, 과거에 5,600만원 요거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렇게 큰 흐름의 하락 추세가 열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라고 말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보려고 하면은 이게 깨지고 나서 그렇게 봐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 여기에서 느꼈던 공포보다 지금에 느끼는 공포가 더 클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죠. 우리는 추세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점과 저점을 만나는, 예,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 추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제 가격과 고점 대비해서 유지 최대로 빠져도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현재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예, 그 현재 자리에 왔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반군 지역에 러시아가 취했던 액션이 악재 해소의 시그널로 작용을 해서 내일부터 해갖고 이제 악재 해소로 인한 주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이나 그런 데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거기에 따른 긍정적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보조지표상에 이제 낙폭과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앞으로 이제 추세를 만드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렇게 큰 흐름상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기 6,400만원하고 5,600만원, 여기는 한 번은 올라왔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락 채널로 오던 것이, 예? 하락 채널로 오던 것이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상승 채널을 만들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흐름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하락 채널 오다가 각을 이제 완만하게 만들었듯이 지금 또 본 것처럼 급하게 내려왔던 부분에 있었고 브레이크를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브레이크 잡아줬는데, 이게 우리가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브레이크를 딱 여기서 잡고 100km로 달려오던 차가 여기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와서 딱 정지한다고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과연 서나요? 안 서죠. 쭉 미끌러 나가서 이제 추가적인 스키드 마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이제 그 미국 시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아침보다는 지금 선물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 쪽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일단 그 양봉을 띄는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강보합 약보합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5% 이제 급락을 하고 있지만 예, 5% 정도 급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예,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중요했던 코로나에 이제 이때 만들어졌던 요 구간에서 예, 반등이 한 번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인 부분에서 뭐 문제가 될 게 있느냐. 근데 유럽,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국제 유가나 이런 부분에서 갖고 이제 조금 떨어지는 그 방향으로 잡힌다면은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전에도 뭐 짧게 이야기 드렸지만 원자재 관련해 갖고 원유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었고 하이를 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투자해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 많이 올라간 만큼 위험한 건 없다. 지금 보시면은 원자재 이제 에서도 이제 제일 중심이 될 수 있는 원유 인플레이션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부분들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만큼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앞전에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 올라가는 그 씌워주는 자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도 탄력적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투자 자산에 있어 갖고 이제 뭐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일정하게 그 패턴을 갖고 움직인다면은 그만큼 이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어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죠.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사실 비트코인을 떠나서 모든 그 투자자산의 이제 1등은 주식이겠죠. 주식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분위기가 좋으면 당연히 그 분위기가 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코인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예, 상승 채널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각이 어떻게 돼요? 각이 꺾이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요 상승 채널을 벗어나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승 채널을, 예,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자리를, 예, 이렇게 벗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상당히 안 좋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여기서 추세가 꺾인다 하면은 이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의 초입 구간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래 보시는 거죠. 그 보조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꺾였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에서 꺾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환율에서 나올 수 있다면 주식이나 이런 부분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빠졌는 거는 앞서 갖고 이야기했다시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흔드는 데 있어 갖고는 작은 종목 흔들어봤자 시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을 흔들었을 때 그에 따른 그 심리적 여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큰 종목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나 코인이 예전에는 아시아 쪽,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움직였는데, 이게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방향이 그 중국에서 제재를 하는 바람에 방향이 틀어지면서 미국의 이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그 하락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일단락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투자 시장에 있어 갖고 많이 올랐는 것만큼 최고의 악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많이 빠진 것만큼 최고의 호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에 있었고 좋은 종목, 좋은 회사 뭐 이런 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가격적으로, 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많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비싸진 거죠. 그리고 많이 빠진 건 어떻게 당연히 싸진 거죠. 예, 싸진 만큼 매수할 수 있는 적기는 없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투자에 있어 갖고, 예, 많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이때는 정말 좋은 뉴스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역대 최고 실적, 앞으로 미래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래의 이제 산업에 대한 비전들, 엄청나게 이제 좋은 호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가격이 많이 싸져 있을 때, 기업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이 많이 싸져 있을 때, 대내적인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산업 사이클상 잠시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그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도 이 산업은 끝났다느니, 뭐 전쟁이 터진다느니, 금리가 올라간다느니,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안 좋은 악재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저 악재가 차고 넘친다. 악재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악재들이 한꺼번씩 벗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악재로 부각되는 게 바로 이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죠. 예, 그것도 지금 이제 한꺼번씩 벗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과연 이 시장에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또 새로운 악재가 나오겠지만, 충분히 이제 한 번, 두 번 당했던 그 악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내성으로 인해서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방향을 잡고 위든 아래든 추세적인 부분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야기한 건 이 현재 이렇게
단기적인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현재 악재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오지 않다면 과연 그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치면 이런 자리 3,500만원과 4천만원짜리 중요한 지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과연 깨고 내려갈까요? 예, 당장의 이제 러시아가 이제 미사일 쏘고 전쟁을 좀 더 과격하게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이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를 이탈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건 이제 각자 목인 거죠. 예, 밑으로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잘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 위로 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위든 아래든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항상 스스로가 뭐 기술적인 부분이든 뭐 기업적인 부분이든 모멘텀적인 부분이든 이런 거 모든 걸 취합해 갖고 시장 상황과 취합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저는 이왕이면은 부정보다는 긍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은 올라야지, 코인 시장은 올라야지 저희한테 수익을 주니까요. 하지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긍정적인 부분을 항상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갖고 소재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찾고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짜고, 하지만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긍정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것도 같이 더 봐줘야 된다는 거죠. 왜? 전략은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생각했던 긍정의 생각과 반대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 미리 생각을 해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항상 이 둘의 관계에 있어 갖고 저울질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비중을 나눈다 하면은 긍정의 60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정의 40 정도에 대한 항상 이제 관찰하고 관심 지켜보고 혹시나 특이사항이 없는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만약에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간다면은 요게 이제 비율이 바뀌겠죠. 한 77대 3, 좀 더 긍정으로 가면은 8대 3. 근데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부분에서 긍정으로 간다 하면 반대로 되겠죠. 예? 그때부터는 이제 반대로 너무 과열됐다, 가격이 많이 높아졌다, 각자만의 기준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다시 그때부터는 긍정의 5, 뭐 부정의 5, 그때부터는 이제 중립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과열된다 그러면은 긍정의 4, 부정의 6, 좀 더 과열된다 그러면 긍정의 3, 부정의 7. 항상 이제 많이 올라간 만큼 최고의 악재는 없다.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빠진 것만큼 최고의 호재는 없다. 단 전제 조건은 모든 부분에 있어 좋았을 때, 기업으로 치면은 기업의 미래 비전도 괜찮고 재무도 괜찮고 성장성도 있는데, 지금은 현재 다 괜찮은데 대내적인 악재가 이런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상황에서 이 기업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펀더멘탈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많이 빠진 만큼 최고의 호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펀더멘탈이 좋은 걸 알았는데 그 이상의 이제 많은 상승을 했을 때는 거품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많이 올라온 만큼 최고의 약재는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니까 사람 걱정하는데, 이거 깨지고 나서 이제 걱정해도 안 늦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다 물려 있잖아요. 걱정해보면 뭐하나 이거지. 그럼 시장이 지금 현재 이 분석한다, 내가 기술적인 부분을 분석한다든지 기업적인 모멘텀적인 분석한다든지 그런 분석력을 갖고 나만의 기준을 갖고 현재 이거를 이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 그 흐름대로 흘러간다면은 내가 물려있든 안 물려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갈 거라면. 근데 어차피 빠질 거라면 대응 안 할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누누이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비트코인이 20%, 30%, 뭐 40%, 50% 올라가면 다른 개별 종목들은 50%, 60%, 70%, 100%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 혹시나 그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올라갔을 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걸 기다리지 말고 내 가격에 왔을 때 욕심내지 말고 대응을 해서 현금화 해놓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 말이 여기서 이제 지옥을 맛볼 수 있다는 말을 공감하실 거예요.
안 갖고 있으면 지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갖고 있으면 지옥을 맛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선택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며칠, 몇 주, 거의 한 달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갖고 이야기해드렸는 부분 잘 대응하신 분들은 현금을 지금 갖고 있다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부분에 이 상승 채널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갖고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하락폭까지 내려왔다는 부분, 이게 뭘 뜻하냐,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면 요게 하나의 이제 상승의 일파라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고점만 그 타치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상승 1파에 조정 2파, 그 다음 상승 3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가격은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6,400만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여기서 이어질 수 있다. 예, 요게 키포인트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